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종목 그리고 전략만 잘 짠다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타이밍의 대가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좀 오늘 어떠셨나요? 좀 전략 짜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오전 10시쯤을 해가지고요. 경기 관련주와 성장주가 상당히 극명하게 갈렸던 하루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성장주도 좀 안정이 되고 경기 관련주의 뭐 은행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등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오전장에 상당히 낙폭이 있으면서 다시 좀 안정이 됐던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개월 연속 조정을 줬고요. 미국도 나스닥이 그동안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이제 다행히 보면은 나스닥 선물에서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성장주나 경기 관련주의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점진적으로 좀 안정화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결국 이제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고 볼 때 성장과 실적이 맞물린 이러한 그 종목들은 다시 자리를 좀 잡아가는 이런 과정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제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리를 잡을 종목을 또 오늘 들고 오셨을 네.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일렉트릭 지금 기관이 한 달 정도 또 꾸준히 사고 있고요. 오늘도 주가가 마이너스였다가 다행히 양봉으로 전환을 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5% 넘는 수익입니다. 모멘텀이 또 탄탄한 종목이죠. 예, 그 최근에 이제 사업 구조 조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의 진출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실적 부분에 어떤 그 턴 어라운드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선 충전금이 마무리됐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새 시장 어렵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종목을 공개해도 과거 같으면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네. 부분인데 그건 공통 분모로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래도 상당히 탄탄하게 저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목표가라든가 이 부분에 그 접근이 좀 계속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그림을 좀 이렇게 보신다면은요 주가가 상당히 공통 부문은 다 동반 하락이었습니다. 웬만한 이런 그 중소형주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랫꼬리 양봉, 그러니까 망치형 양봉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주가의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흔들린다 하더라도요 기업의 본질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현재 이 종목의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좀 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LG 이노텍 역시 이 종목도 플러스권입니다. 역시 또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도 나왔더라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실적 베이스 종목을 바라보는 게 좋겠죠. 예, 저도 뭐 실적과 성장성에 항상 그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LG 이노텍도 그 강학 솔루션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향후에 자율자동차 부분에 그 진출할 수 있는 진출이 되고 있는 이러한 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이 종목도 상대적으로는 좀 강했다라고 봅니다. 요새 장에 비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현재를 볼 때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음봉이지만 망치형의 그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저점 대비 좀 올라가는 이런 그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볼 때 우리가 이 종목의 특징은 이제 하방 경직성의 차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의 수익률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그 어떤 그 오늘 선물 같은 경우에 나스닥 부분이 그 안정이 될 때 뭐 테슬라의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유지하시면서 접근을 좀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십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 다 수익을 주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또 이런 종목들을 또 잘 잡아봐야겠죠. 그럼 오늘은 어떤 특종 가져오셨는지 첫 번째 특종의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종 실적 향상 역시나 또 실적 베이스 종목을 가져오셨네요. 예, 뭐 그저 뭐니 해도 실적이다. 뭐니 해도 네, 실적입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네. 상당히 이제 이 기업 같은 거 보면 실적 향상 부분과 신기술을 제가 좀 주목을 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특종인지 종목명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SL 되겠습니다. SL 네. 이전에 가져오셨던 종목 아닌가? 예, 이거 상당히 목표가 오래전에 터치했던 종목이었던 두 것 번이나 같은데? 목표가 터치를 했던 종목군 근데 중에 또 하나. 지금 들고 나오신 거면은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반등 위에 조정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이밍상 좀 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선 이제 이 기업에 이제 그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업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캐파 능력의 생산의 수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준비된 그 그림을 이렇게 좀 보신다면 최근에 이제 바로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알라바마하고 조지아주의 그 캐파 생산 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먼저 업황 부분이 좋아질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현대차 그 알라바마 공장의 생산 능력을 봤을 때 2020년도에 이후에 가파르게 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슷하네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 공장.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그 얼마 전까지는 해도 상당히 그 관련 종목군들이 주가 탄력이 좋았는데 최근 좀 잠잠하죠 많이 네. 빠져서. 그런데 기업의 제가 실적 본질 가치는 주가에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세스 계속 그 어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네. 지금 현재 그 이런 알리바마하고 조지아주의 그 생산 능력이 한 39만 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 현지 생산량으로 봤을 때 올해 그 50만 대까지 이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상당히 이제 매출 부분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업황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수출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런 그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GV70이라든가 GV80 부분에 이제 수출이 현재 현대기아차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인도, 중국 쪽과 미국 쪽에 이런 매출이 서서히 그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보고 있는 그 가장 그 흐름 중에 하나는 저는 항상 그 신기술이라든가 어떤 회자 기업 쪽을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램프 그 LED 부분의 그 생산 업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오닉 5도 들어가고 최근 GM사라든가 이런 모두 그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데 바로 저는 인공지능을 가진 이러한 그 통합 기능 램프 시스템 개발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램프 하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밝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AI라는 인공지능을 갖다가 집어넣어줘서 대화형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다가 이제 그 자율주행차 이제 아마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된다면은.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차를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이라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는데 바로 이제 가다가 이제 예를 든다면 자율주행차 쭉 가다가 자율주행차가 당연히 쓰겠죠. 어떤 네. 앞에 그 장애물이 나오면. 근데 사람이 지나간다고 치면 거기다가 바로 도료에다가 바로 문자를 강의시킨다 합니다. 먼저 건너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대화형의 그 램프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하나의 그 신개념의 그 현재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상용화될 때 얼마만큼 될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램프 기술에서 동사가 굉장히 앞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그렇죠. 문자를 띄워주는 건가요? 그렇죠. 앞에다가 이렇게 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구나. 그리고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램프가 비춰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어떤 복합 융합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만일 현재 개발을 해서 그 생산이 될 때 시장에서의 어떤 각인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이제 신기술 관련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최근에 동기업도 현재 그 애플이라든가 그 GM 뭐 여러 가지 또 현대기아차는 당연하고요. 이 부분의 매출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나 기아차는 계속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자율주행차라든가 바로 그 전기차 분야에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새로 이제 그 하이엔드 이런 제품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기업은 여전히 성장과 실적이 좀 달고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주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그럼 우리 타이밍의 대가 황대현 매니저님이 두 번째 들고 나오신 종목이면은 또 지금을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디까지 갈지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네. 저도 좀 눈이 가는 종목이에요.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과거에도 제가 그 목표가를 2번이나 네. 올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한번 팔고 나왔잖아요. 저희가 근데 차트 흐름을 좀 잘 보시면은 3150원대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거의 2달 동안 이제 하방 조정을 됐고 이건 저는 당연하다 봅니다. 주가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확장이 있으면 수렴 과정을 거쳐야지만 주가의 스타 라이프 사이클이 더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주는데 다행히 이제 주가가 하면서 61선 2편과 20일, 5일선 부분이 어느 정도 접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바로 거래량 부분입니다. 지금 거래량 바닥은 왔습니다. 17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서 한 30만 주 이상 늘어난다면은 또다시 현재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래량을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좀 하시겠고요. 목표가는 2만
25,500원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9,800원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L 그리고 25,500원의 목표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종 어떤 섹터일지 보시죠.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신사업 그리고 악재 선반영이네요. 악재가 있었던 종목인가요? 네네, 악재가 좀 있었던 종목이고요. 해소가 된 건가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지난 그 작년 4월 말에 그 4, 4분기에 충당금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충당금. 마무리가 됐다. 예,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아마 이 기업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인데 네. 신사업의 확대 강하다. 저는 이제 상당히 그 진화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힌트를 주셨습니다. 충당금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현대차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또 장 마감 후에 네이버랑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한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아까 SL도 가져오시고 그런 건가요? 정확히 그 제가 볼 때는 네. 향후 신성장 산업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 볼 때 현대차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벗어나면서요. 이번에 그 EGMP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고 아이오닉 5의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로 기업의 어떤 그 사업 구조가 확실하게 변화된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동기업도 이제 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악재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뭐 이런 배터리 생산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화재라든가 리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그것을 갖다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코나 EV 쪽에 리콜 비용이 상당히 그 현재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뭐 1조 4천억이든지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3대 7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조 4천억 중에서 약 4천억 정도, 약간 이상이지만 이 부분에 이제 분담을 하기로 했고 이것은 이제 뭐냐면 바로 지난 그 4, 4분기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충당을 해놓고 그게 이제 안 나가면 다시 이제 환원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상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악재는 이제 마무리됐다. 왜냐하면 충당을 시켰기 때문에 확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알려진 악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재 그 흐름이 좀 안정이 되지 않겠나 본데 그러니까 이제 악재를 갖다가 마무리를 시켰으니까 오늘은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아이오닉 5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내연기관차로만 우리가 그 자동차 업종을 봤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상당히 부각된 게 그 전기차도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부각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전기차의 그 아이오닉 5를 내면서 EGF를 활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결합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그 부각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뭐 언론 보면 아이오닉 돌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적으로 24,000대가 선계약을 했었고 유럽 쪽에서도 뭐 첫날 그 3,000대 되면서 이런 돌풍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그 출시가 언제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유럽 쪽에는 3월 달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4월 달에 이 제품이 출시가 예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이제 현대차는 전기차로서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주목하는 건 자율주행차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아이오닉 5에 의해서 전기차로서 어떤 대변환의 흐름에 포인트를 뒀다, 뭐 트리거를 땡겼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받지만은 기업의 가치, 신성장 산업의 어떤 이러한 그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 보는데 또 하나 보는 게 우리가 현대차하면 우리가 이제 가솔린에서 내연기관차잖아요. 근데 모빌리티 쪽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아까 제가 테슬라를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2.0이라는 부분에 인공지능을 적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저는 테슬라가 각광받은 가장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어떤 전기차보다도.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모빌리티 사업 분야를 지금 독점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바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 스스로 학습하면서 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부분이 이제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빌리티 항공에도 진출했더라고요. DC 워싱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 성장이라는 부분과 실적을 같이 달고 가고 있는 게 현대차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진화되는 현대차를 좀 바라보자라는 측면에서 최근 이제 낙폭이 컸고 또 시장이 상당히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성장과 실적에 주목하자는 취지에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테슬라 언급해 주신 대로 테슬라가 폭락을 했는데도 현대차가 잘 갔어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서 스타시트님이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현대차에게 좋은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뭐 어떤 그 주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네. 이제 경쟁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대항마가 왜냐면 좀 되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동안은 테슬라가 독점을 했습니다. 50만 대 팔면서도 뭐 점유율 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하고 경쟁 관계가 되고 미국의 GM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관계들이 많이 오니까 테슬라가 빠지고 있지만 다른 그 자동차 업종이 이제 다시 재부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어떤 관점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네. 시장의 움직임을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목표 지점이 어딜까요? 예, 좀 약간은 저 아까 초창기에서 좀 무겁다 그랬죠.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 뭐 천천히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네. 최근 이 종목도 보면은 그 28만 9천 원대 차트 흐름을 보시면 고점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면서 현재 그 행보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분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조금씩 그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는 뭐 이틀 연속 매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120만 주 정도 거래됐잖아요. 한 200만 주 거래량이 좀 나온다면은 저점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됐습니다. 목표가는 뭐 1차적으로 최근 장이 상당히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26만 원대 이런 부분을 접근하시고 손절 라인은 21만 9천 원대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6만 원입니다. 현대차가 테슬라 넘는 그날까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개의 특별한 종목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매니저님? 정말 요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밤잠을 못 자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2개월 선조정 받았다. 미국도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발할 때가 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실적이라는 부분은 계속 달아왔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러고 삼성 SDI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실적이 있는 한 주가는 다시 반등의 어떤 틀을 만든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시중에서 이제 오늘도 나타난 게 성장주냐 경기 관련주냐 이런 그 양쪽에 엇갈린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맞을 수 있는 대응의 영역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오늘 밤 11시입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시가 아니라 10시 반 아닌가요, 매니저님? 좀 약간 제가 네, 늦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1시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특별한 특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